프랑스 RMC 스포츠는 서울에서 파리까지 이강인을 향한 광기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의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RMC 스포츠는 이강인은 이적 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선수였다. 지난 5시즌 동안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팔로우한 사람만 아는 선수였다. 네이마르와 마르코 베라티의 방출 작업이 진행될 때 이강인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조회수가 급상승했고 PSG에 스릴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이강인을 조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이강인의 인기는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보인 한국의 대중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BTS부터 블랙핑크, 뉴진스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를 대표하는 컨텐츠다. 그리고 여기엔 이강인도 포함돼 있다. 이강인은 K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지만 수많은 한국 팬들은 이강인의 PSG 유니폼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5살이던 시절 인기를 끌었던 나라라 슛돌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RMC 스포츠 홈페이지에 슛돌이 유튜브 편집 영상을 함께 올리며 한국의 서포터들은 2007년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그가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땐 겨우 5살이었다. 여기에 강인유라고 부르던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브로맨스를 잇는 음단장 음바페와 이강인의 브로맨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 구단 소셜미디어 SNS에 훈련 근황을 전해졌는데요. PSG 선수단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음단장 음바페가 이강인을 강하게 껴안고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옆에서 껴안더니 자세를 고쳐 뒤에서 백허그했습니다. 이강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인 듯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강인을 가장 아끼던 PSG 형은 네이마르였는데요.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지난 여름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를 할 때 붙어 다녔습니다. PSG는 일본 오사카와 도쿄, 한국 부산에서 친선전을 치렀는데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일정 내내 장난을 치고 다녔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친선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골을 넣고 이강인을 껴안았습니다. 네이마르는 한국 팬들을 바라보고 이강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강인에게 큰 응원을 보내달라는 의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PSG를 떠나면서 이강인 SNS에 내 아들, 다음에 또 보자는 댓글을 남겨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PSG 형 음바페가 이강인을 전담 마크했습니다. 음바페는 훈련장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도 이강인을 자주 부르는데요. 둘의 호흡은 점점 날카롭게 맞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브레스트 원정 경기에서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음바페가 골을 넣었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는 음바페가 흘려준 공을 이강인이 받아서 선제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도 이강인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이번 랭스전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은 뛰어난 선수다. 뛰어난 선수는 여러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서 훈련장에서도 이강인을 보고 놀란다. 공을 거의 빼앗기지 않는다. PSG 감독으로서 이강인을 믿고 의지한다고 답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전에도 우리 팀 전술상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더 가깝다. 하지만 9번 공격수나 측면 공격수로 뛸 수도 있다. 이강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선수다.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하는 선수라고 여러 포지션 소화 능력을 칭찬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치열한 16강행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전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 등 현지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는 PSG를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시키기 위해 적절한 전술 계획을 가져야 한다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공격에서 펄스9을 고려하고 있다.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PSG 펄스9의 메인 옵션이다. PSG가 펄스9을 가동할 경우 하무스의 활약은 적어질 것이다. 무안이는 오른쪽 윙으로 뛸 수 있고 덴벨레와 함께 로테이션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덧붙이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전술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9번 공격수를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무스는 11경기에서 도움 없이 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덴벨레 역시 11경기에서 득점 없이 도움만 4개뿐. 그나마 콜로 무아니가 7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리고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바페가 11경기에서 무려 13골을 터뜨려 공격진을 지탱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케 감독이 전술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RMC 스포츠는 랭스와 경기에서 엘리케 감독은 콜로 무아니가 출전 정지로 빠진 자리에 하무스를 선발 출전시켰지만 하무스는 이번에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하무스를 비티냐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고 이로 인해 이강인이 9번 자리에서 뛰게 됐다. 그리고 이 결정은 더 많은 움직임과 변화로 음바페가 더 많은 자유를 얻는 효과를 냈다고 조명했습니다. 만약 현지의 예상대로 이강인이 가짜 9번 폴스나인으로 활약한다면 음바페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이 브레스트를 상대로 첫 도움을 올렸을 때처럼 패스를 건네면 음바페가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최전방에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음바페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패스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면 공격 포인트도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바페의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익숙한 오른쪽 윙포워드가 가장 베스트겠지만 프랑스 컬렉션인 덴벨레와 무아니가 가장 첫 번째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자리에서 뛰게 하는 것 같은데요. 왼쪽 미드필더가 나을지 폴스나인이 나을지. 폴스나인 위치에서 예전의 메시처럼 중앙에서 한 칸 내려와서 프리롤을 부여받고 자유롭게 플레이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바페, 덴벨레에 많이 의존하면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데요. 다만 덴벨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할 것인지 이강인을 중용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보수적인 선택을 해온 엔리케 감독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